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바보들은 팔고 똑똑한 사람들은 산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이 조금 희망회로 굴려가지고 좋은 소식만 전하고 팩트 체크도 안 된 거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고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은 걸 보고 전문가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마 본인일 거거든요. 딱 시간을 1분만 투자해가지고 과거 영상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코인 관련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운영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인이 이슈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런 검증도 없이 무작정 구독자만 보고 신뢰했던 거는 다 본인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들은요, 그냥 습득만 하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팩트 체크도 하시고요. 그러고 확신이 섰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솔하게 신뢰하고 누구 말 듣고 투자하시고 이런 거는요, 다 본인 책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끝까지 못 보시면요, 투자를 조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요, 비트코인 파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자,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보고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ETF 자금 유입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악재들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이제 상승 끝났다, 반감기 이슈는 이미 선반영됐고 이제 뭔가 유출될 일만 남았다,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자금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매수하는 코인들, 100만원 1000만원 사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장가로 끌고 가지고 팍 사고 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큰 자금들은요, 오랜 기간 두고 계획적인 매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천천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요, 다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개인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ETF 승인한 지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기관 자금들은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산인지 아직 위험 자산인지. 근데 이제 ETF가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ETF가 승인이 난 거는 두 가지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막 통장 만들어서 막 현물 사고 이런 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존에 주식 투자밖에 할 줄 몰랐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수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던 개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인정해주고 ETF를 승인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 장점인 겁니다. 근데요, ETF 승인이 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소에서 사고 할 줄도 모르시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요, 이번 조정은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락한 원인을 보면요, 비트코인 통화정책,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놓고 뭐 연기시키고 뭐 그런 게 제일 컸죠. 그리고 미국 주가와 커플링 되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뭐 폭탄 쏘고 막 이러면서 막 단기간 막 폭락 막 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막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조정받고 뭐 이런 이유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이유들은요, 제가 아까 말한 ETF로 인해서 이제 막 코인 시장에 들어온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런 거에 흔들려서 팔고 막 그런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ETF 승인 났다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올라갈 줄 알고 들어왔는데
ETF 승인됐는데 이제 막 유입량이 줄어들고 막 이상한 악재들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바보들은 파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바보들이라고 하냐면요. 자, 지금 하락을 이끌었던 악재들은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하락할 원인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요, 중앙화폐의 불신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해칭 수단입니다. 비트코인은요, 경제와 이제 자산의 하락의 해칭 수단입니다.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요, 막 부동산이 하락하고요, 막 이런 거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기에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주식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막 같이 막 커플링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죠. 전쟁 났는데 막 같이 막 하락하고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요. 포모에 막 던지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예. 비트코인은요, 반미 세력들에 의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뭐 이란, 러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먼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고 가난한 국가들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아, 그 전에. 자, 그리고 지금 물가하고 달러하고 동반 상승을 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막 상승하고 있냐면요. 미국 자산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그럽니다. 각 세계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요즘 엄청 투자 많이 하죠.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자,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다. 요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고 한국 주식은 지금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미장은 무조건 상승만 한다 이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미국 주식을 선택을 하고 달러를 사놓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세계 화폐들이, 외화들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로는 조금 올랐나?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러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금방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말하는 금방이 내일 터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어찌됐든 뭐 올해 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어찌됐든 뭔가 이런 거품들도 터질 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은요, 이미 수많은 나라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들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가요, 세계 GDP 99위랍니다. 얘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잖아요. 자, 얘들이요, 우리나라 80년대처럼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비중이 GDP의 2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달러로 자기 나라에다가 돈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금융 시스템이요, 잘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얘들은 국민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가 안 된답니다. 예. 그러고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이걸 자국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속도도 느리고요. 근데 얘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디지털 지갑인 치보를 보급하게 됩니다. 요거 만들면 뭐 30달러인가 뭐 이렇게 줄게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디지털 지갑을 보급하고요.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조금 이용을 해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빠르고, 예, 미국의 통제도 안 받고, 뭔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비트코인을 자꾸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엘살바도르는요. 자, 그러고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GDP 4위였답니다. 원유가 엄청 많이 매립돼 있어 가지고요, 원래 엄청 부유한 국가였는데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통화 정책이 실패하고 막 이제 자국 화폐를 막 발행을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지금 자국의 화폐는요, 거의 뭐 종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상점에는 지금 막 물건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생필품들을 막 이제 공급을 받는답니다. 근데 얘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 보니까요, 뭐 비트코인으로 아마존에 뭐 상품권인가 뭐 포인트를 살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달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요, 이제 국가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요, 외화 보유를 금지시킵니다. 왜냐면 자국 화폐를 자꾸만 달러로 바꿔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은행에다가 막 달러를 넣어놓거나 이러면 이제 뭐 찾지 못하고 막 이런 제재를 받을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써보니까 누가 제재하지도 않고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지금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1900년대에는 미국보다 GDP가 더 높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아르헨티나가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자율이 100%에 달한답니다. 자국 화폐에 저금해 놓으면. 근데도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불신하고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얘들이 또 비트코인을 막 보유하기 시작한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달러를 채택했겠죠. 근데 달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에서 뭔가 자꾸만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요, 얘들도 이제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터키 리라도 그렇고요. 터키도 비트코인 선택이 막 급증하고 있고, 레바논도 제가 어젠가 뭐 이틀 전인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뭐 난리더라고요. 뱅크런이 발생해서 뭐 자기 언니인가 뭐 가족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막 장난감 총으로 막 은행 쳐들어가서 돈 달라고 막 하고, 그게 좀 오래 전부터 그러긴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레바논도 막 그런 뱅크런이 발생하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지금 되게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런 나라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원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달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비트코인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자꾸만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해서 선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요, 새로운 자산이 탄생하면 자기가 엄청 싫어해도요, 이게 성장하길 절대 바라지 않아도요,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나고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정 구간에도요, 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외로 엄청 잘 버티고 있고, 머지않아서 막 금리 인하 안 한다 하고 막 전쟁 나고 해도 비트코인이 막 상승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겠죠. 이 비트코인 봐라,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막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막 전쟁도 나고 뭐 난린데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네, 얘는 정말 안전한 자산이네 라고 인식이 바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예. 저는 그때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영상을 보시면서 불쾌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투자를 하실 때는 처음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본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벌면요, 요런 악재 때 가격이 내려가면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좋은 영상을 빨리 찍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